네, 이번 시간에는 GPU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초입니다. 그래서 GPU와 CPU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CPU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절반이 캐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연산을 수행하는 이 ALU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 CPU의 4개의 코어 ALU들은 다양한 환경에 작업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복잡하고 각종 제어 처리에 용이한, 즉 성능이 좋은 소수의 코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GPU는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 개의 작은 코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CPU에 있는 하나의 코어와 GPU에 있는 하나의 코어의 성능을 비교하면 CPU가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GPU는 이제 여러 개의 작은 코어들을 이용해서 큰 계산을 병렬 처리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듯이 GPU는 특정 연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코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GPU만으로 그렇다고 모든 연산을 처리하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CPU가 컨트롤을 하고 GPU가 연산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CPU 메모리에서 연산을 수행할 입력 데이터를 GPU 메모리에 복사해 줍니다. 그럼 이제 GPU 메모리에 입력값들이 들어가 있고 GPU에서 해당 입력값에 대한 연산을 병렬로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병렬로 수행하고 나면 GPU 메모리에 결과값이 들어있을 텐데 그 결과값을 CPU 메모리에 다시 복사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비유하면은 CPU는 이제 모든 걸 총괄하는 고급 엔지니어고 GPU는 단순한 일을 잘하는 많은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프로그래밍 방식을 GPGPU로 부릅니다. 그래서 코드를 바로 살펴보면은 요거는 이제 GPU에서 실행되는 add 함수입니다. 여기 글로벌이라는 문구가 앞에 선언되어 있는데 이 뜻이 이제 GPU에서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add는 디바이스에서 실행됩니다. 디바이스가 뭐 GPU를 뜻하고, 그리고 이 글로벌 add는 이제 실행되기 위해서는 CPU, 호스트에서 호출을 하여 실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로벌 add 함수는 GPU 메모리에서 동작할 거기 때문에 이 입력 파라미터들이 GPU의 메모리에 할당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터 변수들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거를 조금 정리하면은 호스트는 이제 CPU가 되고 수행하는 역할인 디바이스는 GPU가 됩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 구분된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쓰는 CPU에서 포인터를 쓰면은 CPU 메모리를 가리키고, 당연히 디바이스에서 포인터를 사용하면은 GPU 메모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포인터 명령어를 조금 보면은 저희가 원래 쓰던 emalloc free 메모리 카피는 CPU 메모리에서 쓰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쿠다만 붙여서 쿠다 emalloc, 쿠다 free, 쿠다 메모리 카피를 쓰면은 GPU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GPU 메모리에서 수행하는 add 함수를 어떻게 CPU의 메인 함수에서 활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 B를 더해서 C에 넣어줄 건데 A와 B, C 정수가 선언되어 있고, 포인터 변수로 디바이스 A, 디바이스 B, 디바이스 C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제 GPU 메모리를 위한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int 사이즈를 체크하고 디바이스 A 포인터 변수에 사이즈만큼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B에도 똑같이 할당해주고 C에도 그 메모리 공간을 똑같이 할당해줍니다. 그래서 A, B, C를 위한
메모리 공간이 GPU 메모리에 지금 해당돼 있고, 네, 인풋 값 A는 2, B는 7입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A, B에는 인풋 값이 저장돼 있고, 선언했던 디바이스 A, 디바이스 B, 디바이스 C는 GPU를 위한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공간도 A, B, C만큼 할당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공간이 생겼으니까 그 공간에 입력값 A, B의 값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시면은 CUDA 메모리 카피 함수를 실행시켜서 A의 주소부터 사이즈만큼 디바이스 A에 복사해 줍니다. 그래서 CUDA 메모리 카피 호스트 투 디바이스에서 CPU에서 GPU로 가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B도 해줘야 되니까 똑같이 CUDA 메모리 카피해서 B의 시작 주소부터 사이즈만큼을 디바이스 B에 복사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값들이 GPU 메모리에 준비되어 있고, 이제 GPU 메모리에서 입력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까의 그 add 함수를 실행해 줍니다. 근데 이건 심플 예제라서 A, B 그냥 하나의 값만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add 함수를 한번 실행하고, 네, 그 속에서도 한번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병렬로 할 때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값들은 디바이스 A, 디바이스 B, 디바이스 C로 들어가고, 그러면 아까의 그 add 함수를 수행하고 나면은 디바이스 A의 값과 디바이스 B의 값이 더해져서 디바이스 C에 저장됩니다. 그럼 GPU 메모리에 이제 결과값이 저장돼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결과값을 GPU 메모리에서 CPU 메모리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CUDA 메모리 카피를 하는데, 이제 디바이스 C부터 사이즈만큼의 값을 이 C의 시작 주소부터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CUDA 메모리 카피 이제 반대로 디바이스 투 호스트 GPU에서 CPU로 복사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값이 GPU에서 완성되고 CPU로 저희가 다시 가져왔기 때문에, 네, GPGPU 방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원래 포인터를 선언하고 다시 비워두는 것과 같이 CUDA 프리를 사용해서 디바이스 A, B, C를 다시 비워줍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간단한 A 더하기 B는 C 한 번에 했는데, 이제 이러한 덧셈 연산을 GPU에서 병렬로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이제 저희가 실행했던 add 함수의 이 왼쪽 부분을 n으로 바꾸면은 이 add 함수를 n번 병렬로 연산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n이 블록 단위가 되는 거고, 이 오른쪽의 숫자는 스레드가 됩니다. 이제 스레드가 모여서 블록이 되고, 블록들이 모여서 그리드가 됩니다. 그리고 GPU에서는 이 add 함수를 실행시키면 하나의 그리드를 수행합니다. 그럼 이제 요 뜻은 하나의 그리드를 수행하는데, 거기에 이제 블록들이 n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 블록에는 스레드가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보이드 add 함수를 조금 수정하면은 이제 블록의 이 블록 idx.x 요거를 블록의 인덱스를 그 해당 배열의 요소로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A와 B의 배열의 각각의 값들을 블록에다가 담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수행되는 요 add 하나의 호출은 하나의 블록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보면서 살펴보면 이제 요게 인덱스로 블록 0이 이제 인덱스로 사용되고, 이런 식으로 4개의 블록이 GPU에서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블록 단위로 병렬 연산을 수행하는 거고, 이렇게 그 GPU의 add 함수를 수정해 줬으면 CPU의 메인 함수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BC를 배열로 쓰기 위해서 크기가 512인 ABC를 선언해 줄 건데 포인터 변수로 ABC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거만큼의 공간을 위해서 사이즈에다가 n을 곱해주고 앞에서의 방식과 똑같이 그래픽 메모리, GPU 메모리에도 그만큼의 공간을 할당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는 저희가 시연에서 원래 사용하던 이 사이즈만큼의 공간을 A에 할당해 주고 B에도 할당, C에도 할당해 줍니다. 네, 그래서 또 변한 부분은 이 주황색밖에 없는데, 네, 아까는 포인터로 선언 안 됐었으니까 주소값을 넣어줬는데 지금 포인터로 선언됐기 때문에 네, 그냥 A, B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하나의 블록, 하나의 스레드를 실행을 해서 블록 하나를 실행하는데 거기에 스레드 하나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ABC 연산을 딱 한 번 했는데 이제 add 함수를 이제 실행하는데 저희는 n개의 블록으로 add 함수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블록에는 하나의 스레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GPU 메모리에서 연산을 수행하고 나서 앞선 방식과 동일하게 이제 결과값이 저장되어 있는 거를 CPU에다가 카피해 줍니다. 이렇게 GPU에서 연산을 하고 CPU로 옮기는 게 끝났고 이제 AB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이제 주소 공간을 다시 비워줍니다. 네,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이제 또 하나의 블럭은 아까 하나의 블록에 하나의 스레드가 담겨 있었는데 반대로 더 세분화하면은 하나의 블록을 여러 개로 또 스레드로 나뉘어서 병렬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록 하나를 연산하는데 여러 개의 스레드로 병렬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블록 인덱스가 아니라 스레드의 인덱스가 그 배열 요소들의 값으로 활용됩니다. 반대로 메인 함수에서는 뭐가 바뀌는지 보면은 add 함수로 호출하는 부분밖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앞서 이제 add 호출은 여러 개의 블록을 수행하는 add 함수였는데 이번 add 함수는 뭐냐면 하나의 블록만 실행하고 그 블록 안에 n개의 스레드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블록만 실행하는데 그 하나에 n개의 스레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병렬 연산 방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또 써놨는데 네, 정리하면 하나의 블록을 여러 개의 스레드로 병렬 연산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살펴본 게 GPU 프로그래밍에 대한 완전 기초고 리뷰를 간단하게 하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주체는 호스트는 이제 CPU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연산을 효율적으로 GPU에서 수행하는 거고 걔가 뭐 디바이스랑 똑같은 역할이고 앞에서 이제 글로벌을 사용하면은 이제 그 선언하는 함수를 GPU에서 동작하는 디바이스 코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함수는 디바이스에서 실행될 건데 호출은 이제 CPU가 합니다. 그래서 CPU가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CPU가 제어하기 때문에 그 메인 함수였는데 이제 호스트 코드로부터 입력 값들, 그 파라미터들을 이제 GPU 메모리로 넘겨줍니다.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쭉 진행되는 거고 이렇게 만약에 add 함수를 실행하면은 그 add 연산을 n개의 블록으로 연산을 수행할 건데 블록 하나에는 하나의 스레드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입력 값들이 채워지는 공간이고 즉 n개의 블록을 병렬 연산합니다. 그래서 많은 블록 하나의 스레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작게 나눠서 스레드를 보면은 이제 add를 수행하는데 하나의 블록으로 연산을 수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블록 안에는 n개의 스레드로 구성되어 있어서 병렬 연산을 수행할 거고
이 부분은 앞서 마찬가지로 입력값들이 들어옵니다. 즉 하나의 블록은 n개의 스레드로 병렬 연산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간단한 GPU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